2025년 하반기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새로운 출발의 메시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토성과 양자리의 만남, 12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목성과 계자리의 만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2년간 멈추었던 찾아가는 점성학 컨설팅을 7월에 진행합니다. 올해 하반기야말로 개인과 사회가 새 출발을 계획하고 실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댓글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일 차트를 설명하면서 해외 순방 시 항공기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6월 4일을 기준으로 9일, 9주, 9개월의 시기가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을 위험하게 본 이유는 처녀자리 21도 달과 양자리 0도 토성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전 점성학에서는 이 조합을 자연재해나 항공기 사고 같은 재난의 전조로 해석해 왔습니다. 만약 중세였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세상이 혼란해진다는 예언으로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이 현상은 특정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6월 4일로부터 정확히 9일 후인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6월 4일을 기점으로 9주 후, 9개월 후도 항공기 사고뿐 아니라 미사일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제 정세와 안전 이슈에 한층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토성은 양자리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30년 주기로 반복되는 천문 현상으로 세계 질서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1908년 토성과 양자리 만남 이후 연방준비제도가 창설되었고 1937년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전쟁 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1967년 이후에는 금과 달러를 바꾸는 금태환 중지와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996년 이후에는 닷컴 버블 붕괴를 통해 인터넷 신기술과 금융 위기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의 토성과 양자리의 만남은 트럼프 신제국주의 정치 노선과 결합해 위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출생 차트는 이 흐름을 더욱 극적으로 만듭니다. 쌍둥이 자리 22도 태양은 10번 하우스에 위치하며 북쪽 노드와 결합해 긍정이든 부정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운명적 과업을 지닌 인물임을 뜻합니다. 2025년 트럼프 재집권은 단순한 정치적 복귀가 아닙니다. 토성과 양자리의 만남이라는 30년 주기의 천문 현상과 맞물리며 세계 질서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새벽 4시는 이스라엘이 이란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시각입니다. 이 시각 이스라엘에서 바라본 행성 배치를 보면 사자자리 화성이 이스라엘 건국 차트에 있는 사자자리 화성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사자자리 화성이 서로 대립하면서 전쟁 시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출생 차트에도 사자자리 화성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 이스라엘 작전명도 일어서는 사자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출생 차트에 있는 사자자리 화성은 과거 2차례 탄핵과 트럼프 호텔 파산 등 위기의 상황과 연관되는 행성이며 2025년부터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쟁 개입은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하면서 군사 문제와 에너지 전쟁을 통해 원유 가치를 올리든 방위비 명목으로 이득을 보든 이러한 상황에 매우 집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너무나 갑작스러운 휴전 선포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명분뿐 아니라 중동 군사 개입으로 무기 판매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휴전 선포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긴장 상태를 지속시켜 안보 여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란도 긴장 상태를 이유로 석유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고 중국과 인도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 할인폭도 줄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손해보는 상황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원유, 가스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동의 불안은 곧 러시아의 재정 확보가 되며 미국이 중동 문제에 발이 묶이면 우크라이나 지원 여력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 대규모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중국도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이스라엘 국가운과 네타냐후 총리 출생 차트를 바탕으로 향후 흐름을 예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골, 알자보와 같은 강인한 별의 영향을 받는 국가로 전쟁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국가이며 지도자가 바뀌어도 이러한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2028년까지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중동의 전후는 유지될 것이고 이 기간에는 1973년 석유 파동처럼 생각지 못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모두 권력과 전쟁을 상징하는 사자자리 26도 화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2024년 이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본인들에게 화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차트를 보면 건국과 동시에 전쟁의 기운을 타고났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건국 차트는 혁명의 지속성을 타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 모두 평화적 정권 이양이 아닌 강한 충돌과 갈등을 내포한 순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두 나라 간 충돌은 운명의 재현처럼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갑작스러운 휴전은 평화를 향한 진전이 아니라 각국이 전략적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음을 뜻하는 외교적 쉼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과 미국의 개입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는 완전한 파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금성이 개자리와 처녀자리에 있거나 달과 금성이 좋은 각도를 맺거나 금성과 목성의 결합이 시작되는 내년 중순 전후로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사건을 수습하는 흐름은 생깁니다. 그러나 정식 평화가 아니라 긴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봉합 단계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과 러시아, 이란과 인도 등 국가 간 새로운 연합이나 새로운 전쟁 구도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계가 변하는 방식, 국제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토성은 구조의 붕괴를 예고하고, 화성은 전쟁을 이끌며, 명왕성은 낡은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목성과 금성은 무너진 자리에서 조정과 회복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러한 혼란의 역사는 2043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잠성학이었습니다.